안녕하십니까. 농업회사법인 싱싱사과대추 최승기입니다. 지금 이제 벌써 오늘이 지금 3월 22일입니다. 날짜가 3월 22일인데 대충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몇 군데를 이렇게 다녀봤는데 제가 저희 집에 지금 현재 보는 것은 이거는 이 나무가 기준 지금 이거 보시면은 요게 지금 한 11년 이렇게 됐습니다. 나무가 11년 돼 있는 나무인데 11년 돼 있는 나무 전정을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비춰보시면 이런 형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전정을 이렇게 수영을 한 번만 잡아준다면은 내가 수영을 한 번만 제대로 맞춰준다면은 했던 자리를 똑같은 형식으로 잘라서 여기에서 다시 신초를 받아서 빼가지고 보통 보면은 신초를 한 60cm 정도 뽑는다 가량한다 하면은 원형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 둘레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주간 거리 간격을 2m 심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뽑은 이 측지와 나갈 수 있는 신초의 그 간격을 계산해서 이 나무의 원형을 잡아주면 됩니다. 보통 이제 3년, 4년 이쪽에 이렇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잡아야 돼요. 기준점이라는 것은 이제 주간거리의 기준점을 잡아서 만약에 내가 3m 심었다 그러면 측지를 더 빼도 됩니다. 하지만은 2m 50을 잡았다 해도 측지가 보통 한 1m 정도 나와서 한 50 빼면 이쪽에서 신초를 50 뺀다 그러면 3m 이렇게 뭐 2m 50 이렇게 되니까는 맞겠죠. 그러니까는 그 주간 간격을 내가 신초가 나왔을 때 우리가 거기다 열매를 달 거니까 그 열매의 간격을 어디까지 뽑아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전정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부분에 전정을 맞춰서 전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이제 봄이니까는 지금 나무에 지금 해줘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여 특히 이제 나무를 심어 놓고 관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돼 있는 농가가 있다면은 보통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관수 시설 하면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 보면 이제 세 가지죠. 보면은 가장 쉬운 것이 분사호스라고 해가지고 분사호스를 쭉 깔아서 이제 비늘처럼 감아진 거죠. 그걸 깔아서 이렇게 양옆으로 물을 이렇게 분사호스가 뿜어서 나와서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이제 쿨러 형식으로 돼 갖고 쿨러가 돌아가면서 위에서 이렇게 물을 돌려서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점적을 이렇게 깔아서 양옆에 지금 이 정도 같은 나무 같으면은 한 보통 나무 간격에서 한 70에서 80 정도에 띄워서 점적호스를 깔고 저 반대쪽에도 점적호스를 두 줄을 깔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보통 그러니까 세 가지죠. 그러니까 분사호스, 이렇게 보면 쿨러, 점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쿨러나 분사호스식은 어떤 때가 가장 적합하냐 그러면은 이제 사질토, 땅이 사질토 같은 데는 분사호스나 쿨러가 이렇게 쿨러 방식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사질토에다가 점적호스를 깔았다 그러면은 모래땅에다 했다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물이 뚝뚝뚝 떨어진 물이 중간 보통 한 10cm, 20cm 정도 10cm 정도 들어가면 밑에서 이렇게 물이 퍼져서 줘야 되는데 퍼져주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래땅 같으면 그대로 땅 밑으로 내려가 버리겠죠. 그래 버리면 이게 퍼져 나가질 않아서 점적호스보다는 이렇게 쿨러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쿨러나 아니면 분사호스를 사용을 해서 물이 이렇게 흡축하게 될 수 있도록. 대신 또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물주기 방법을 하는데, 보통 물주기라는 것은 나무를 심어놓고 주기라는 것은 내가 땅에 물 빠짐이 어떻게 조절이 되냐에 따라서 물주기를 맞춰야 돼요. 그냥 보통 4일을 줘야 된다, 5일 줘야 된다, 일주일 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이 토질에 수분을 머금고 있을 시간이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 땅의 토양에 맞춰서 물도 주는 것도 주기를 땡길 수가 있고 늦출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모래땅에다가 물을 주면 금방 물이 쭉 빠져버리니까
물 주기를 주기를 굉장히 빨리 해야 되겠죠. 3일, 4일 이런 형식으로 물 주기를 당겨줘야 되고, 또 양수 뭐 겹토해 가지고 양수 토양 같은 데는 보통 보면 이제 한 5일, 뭐 4, 5일,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줄 수 있고, 또 만약에 완전히 이게 쪼대 땅 같은 그런 완전히 찰흙 땅 같은 데다 그러면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줘도 물 빠짐이 좋지 않으니까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그런 물을 주기 방법을 맞춰야 됩니다. 토양에 맞춰서 내 물 주기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요번에 보면은 이제 월동류라고 해서 월동류를 지금 나무에다들 줬습니다만은, 혹여 주지 않는 농가가 있다면은, 또 준 농가들도 보통 보면은 어떤 방법을 했냐 그러면, 그 주는 양에 비유해서 약을 많이 탔다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약은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줘도 되지만은, 많은 것은 어떻게 조정이 안 돼요. 나무가 상하고 피해를 보게 됩니다. 피해로 바로 와버려요. 그러니까는 과하게 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하게 약도 타셔야 돼요. 근데 보통 보니까는 약을 과하게 타서 어린 나무에다가 과하게 줘버리면 그 나무가 말라버리든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주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얼마만큼 적절하게 얘한테 가서 조금 부족한 듯하게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줘야 되는데, 보통 보면 약도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우리가 많이 먹는 그런 형식처럼 나무에도 약을 많이 주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많이 준 것만이 다반사는 아닙니다. 또 적절하게 거기에 맞춰서 약간 부족한 듯 양을 탈 때, 보통 우리가 월동류 같으면 이게 4리터예요. 4리터가 저게 얼마 양이냐 그러면 물 2손 반. 그러니까는 보통 보면은 20단말용입니다. 20단말. 20단말이라는 것은 20리터 25통을 양이 4리터예요. 그러니까는 그 비율을 한다고 하면은, 나눠도 보통 나눈다고 하면은, 보통 하면은 우리가 보통 한 약이 한 200cc 한다고 하면은 약 한 20통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는 몇 대 하자면 약 한 17 정도에 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꽃배기로 32 정도 막 이렇게끔 타버려요. 30을 넘도록 300cc를 넘게 타버리면은 배 이상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나무에다가 뿌려버리면 가라고.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유목에는 월동류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꼭 얘기를 했습니다. 유목에는 주지 마십시오. 근데 유목에까지들 좋을 거라고 갖다 주는데, 유목에는 안 줘도 됩니다. 제가 얘기같이 이제 나이가 한 3년 이상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카메라 이렇게 갖다 이렇게 비춰줘 보세요. 그러면은 이 지금 이 나무 이 껍질 속에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깍지벌레라든가 응애라든가 이런 알들을 요 속에다가 까놓으니까 요걸 해충도 잡고, 이제 나무가 이렇게 봄 되면 새순이 이렇게 나오니까는, 순이 나올 때 정상적인 순이 나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균을 죽여주기 위해서 여기에다 나무에다가 약을 지금 월동류를 주고 그러는데, 보통 보면은 많이 줘서 좋은 줄 알고 양을 과하게 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농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양을 많이 타서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끝이 마르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양을 과하게 타지 마시고 적절하게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희 지금 농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보면 이렇게 테이블을 제가 줘놨습니다만은, 이건 지금 우분도 아니고 여긴 개분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만져봐도 이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한약 약재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즙인데, 인삼이나 이렇게 건강류를 딴 그런 공장에서 짜낸 그걸 가져와서 여기다 인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약재 이런 것을 칡이라든가 이걸 가져와서 이거를 미강을 넣고 이렇게 같이 혼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센터에서 주는 미생물을 갖다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발효해서 띄워서 이게 밭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것보다는 이제 영양가라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은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은 훨씬 더 나무한테는 좋습니다. 그 어떤 친환경 이게 정말 친환경 탭이죠. 친환경 탭이고 나무한테는 훨씬 더 영양가도 많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줬을 때는 항상 언제 주는 것이 주적기냐 그러고들 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여기에서 열매를 갖고 열매를 따서 얘가 다 따고 나면은 야가 가지고 있는 양분들을 다 소분을 시켜서 여기에다가 열매에다가 주니까 양분이 그만큼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도 주고 비료도 줘서 영양바 감사하다. 너는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했으니까는 감사비라고 해서 이렇게 테이프도 주고 이렇게끔 해서 이 나무한테 보충화를 시켜주는 역할이 우리가 보통 퇴비건 화학비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통 언제 주느냐가 뭐 대부분 물어봅니다만 보통 우리가 11월 달에서부터 보통 한 2월 말 특히 보면 이제 3월 초까지도 줍니다만은 너무 또 넘어가 버리면 이게 바로 간다고 해서 늦게 줘서 야가 양분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양분 흡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겨울에 야가 이제 잠을 잔다고 그래서 얘가 뿌리가 가만히 잠을 잔다고 그래서 쉬는 시간이라 해서 흡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부터 축적해서 야한테 자기한테 자 모아놨다가 이제 이게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봄에 잎이 나오면서까지 같이 이렇게 차츰차츰 이게 들어가면서 땅 밑으로 들어가면서 흡수를 해서 양분을 나눠주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는 좋은 열매도 달 수 있고 좋은 결실을 맺어서 건강한 나무가 건강한 열매를 주듯이 내가 해보니까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너 땄으니까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가을서부터 열매 따고서부터는 그때부터는 계속 관리해서 가야만이 또 여기에서 좋은 열매를 달아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하지 않는 농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는 빨리 줘서 나무한테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충해주는 그런 농법을 꼭 활용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들 많이 올라옵니다만은 좋다고 해서 많이 올라오고 뭐 뿌리 이렇게 보통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나무를 이렇게 주어서 그 나무를 심을 때 그 미생물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이렇게 또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뿌리 밝은제 형식을 주는 것도 봤습니다만은 굳이 그런 것을 쓸 필요가 없이 가까운 산에 가버리면 내가 늘 여러분들 나무 심을 때 얘기하죠. 부엽토 나무 썩어서 퇴적되어 있는 그 나무 가지들 그 밑에 보면은 퇴적되어 있는 데 보면 이렇게 싹 낙엽을 싹 제끼고 보면은 다 제끼고 나면 밑에 보면 시커먼 흙이 있습니다. 그 흙 한 주먹만 갖다가 훅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뿌리 담가 놓으면 그 뿌리 밝은제나 미생물제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들여도 얼마든지 내가 잠깐만 틈내면은 다 가까운 쪽에 산이 있고 요즘은 산에 옛날 같으면은 갈퀴로 긁어서 나무 다 했다니까는 정말 민둥산 같이 그렇게 됐지만 요즘은 정말 나무 안 냈다니까는 쌓여서 겹겹이 쌓여서 정말 그게 퇴적돼 가지고 완전히 땅 밑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는 땅이 포실포실해지고 부석되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쓰시라고 늘 제가 문자로도 넣어드립니다만은 그런 것이 작게 보면은 그냥 하찮게 생각이 되지만은 나무의 장래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물에 담갔다가 하는 것은 뿌리의 균 역시도 우리가 보통 일본에 같은 데 가면은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우리가 겨냥을 가봐도 보면은 뿌리를 싹 씻습니다. 나무를 토양에서 있던 밭에서 싹 씻어버리고 갖다가 심어요. 그 나무가 왜 좋냐 그러면은 씻어서 이쪽 밭에 있던 균들을 싹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해서 그쪽 밭에다 심으면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그런 나무가 훨씬 더 활성화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엽토에다 담가서 심으라 그러는 것은 부엽토 속에다 담가 놓으니까는 거기에 흙도 가지고 있던 이쪽에 있는 균들이 더 좋은 균을 머금고 거기에서 하룻밤 동안도 이렇게 수만 종의 미생물들이 같이 있게끔 해서
먹고 있다가 가가지고 나무를 갖다 심어주니까 훨씬 더 그 나무들이 건강하고 잘 자라는 그런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형식을 갖다 써서 그렇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이제 또 잎이 이제 나올 때쯤 되면은 또 여기에다가는 나오면은 보통 이제 응애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응애가 왜 그러냐고 하면 잎이 이렇게 나오면 응애가 받아가지고는 쭉 가가지고 액체를 빨아버려요. 양분을.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잎도 제대로 안 나고 꼬불꼬불꼬불 작게 나오고 나중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빠마 해놓은 형식처럼 이렇게 보면 꼬불꼬불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이게 빗자루병 이러는데 그 응애가 먼저 이렇게 잎을 대서 싹 빨아버리니까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약간 살충제 갖다가 미리 이렇게 한 번만 살포 살짝 해주면은 훨씬 더 응애 같은 걸 퇴치도 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동해 방지에서 요즘 그 월동류를 줍니다만 월동류가 그런 역할도 충분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안 하신 농가들은 충분하게 꼭 해서 빠뜨리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이렇게 듣고 청취해 주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싱싱사과대주 최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